3-4 답변 개수 표시입니다. 답변 개수 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처음 게시물이 작성되면 그 게시물 옆에 답변 개수가 몇 개가 되어 있는지 표시하기 위해 템플레이트에 있는 퀘스천 리스트에서 그 if문으로 리스트 사이즈를 퀘스트 앤서 리스트 0보다 클 시 답변이 있는지를 조사를 하고 텍스트로 퀘스천 앤서 리스트를 답변 개수를 표시하게 되어 있고 클래스의 텍스트 덴저나 스몰 ms-2 같은 경우는 스프링 부트에 있는 내용으로 텍스트 덴저 같은 경우는 빨간색 글씨, 스몰 같은 경우는 숫자가 작게, 그리고 ms-2 같은 경우는 왼쪽 여백이 생길 수 있도록 추가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제목에 있는 게시판에 답변이 달렸을 경우 옆에 한 가지의 답변이 달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3-5 스프링 시큐리티에 대해 얘기하겠습니다. 스프링 시큐리티란 그 인증 로그인 같은 경우를 하기 위해서 인증 로그인이나 권한 인증을 할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스프링 시큐리티를 쓰기 위해 빌드 그래들의 스프링 시큐리티와 이와 관련된 타임리프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해두고 동기화를 실행합니다. 스프링 시큐리티를 설정하게 된다면 SBB 질문 목록 화면이 아예 로그인 화면으로 바뀌게 되는데, 기본 기능을 SBB에 적용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시큐리티 컨피그를 작성해 바로 잡아야 합니다. 시큐리티 컨피그를 작성하게 되면 컨피그레이션이라는 걸 사용을 하여 스프링의 환결성적 파일임을 의미하고, 이너블 웹 시큐리티는 모든 요청 URL이 스프링 시큐리티의 제어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애너테이션을 적용해 둡니다. 이것을 사용하여 내부적으로 스프링 시큐리티 필터 체인이라는 걸 사용하여 URL 필터가 작동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HTTP 이 부분을 적용해 둔 이유는 인증되지 않은 요청을 허락하는 의미로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모든 페이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적용해 놓은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을 적용을 해 놓으면은 HTool 콘솔 페이지가 오류가 뜨게 되는데, 오류가 발생하는 이유는 CSRF라는 기능이 동작하기 때문입니다. CSRF는 간단하게 말하면 웹사이트 취약점 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이고, 이것이 적용된 걸 확인하기 위해선 질문 등록 페이지에서 페이지 소스를 보게 되면 인풋 엘리먼트가 폼 태그 밑에 자동으로 생성된 것을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시큐리티 컨피그에 예외 처리를 사용하여 CSRF 처리 시 H2 콘솔을 예외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둡니다. end로 시작해서 HTTP 객체 설정을 이해할 수 있는 메서드를 만들어 놓고, 다음 내용이 이제
H2 콘솔을 시작하는 URL은 CSRF 검증을 하지 않는다는 설정을 넣어두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H2 콘솔이 들어가긴 들어가되 화면이 깨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화면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X프레임 옵션 헤더 값을 사용하여 이를 방지해 두어야 합니다. 이런 내용, 보여지는 것과 같이 이런 내용을 넣어서 X프레임 옵션 헤더 값을 same 오리진으로 설정하여 오류를 발생하지 않게 만들어 두고 헤더 값으로 same 오리진을 설정하면 프레임에 포함된 페이지가 계속 사용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H2 콘솔 페이지가 정상적으로 동작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회원가입을 하기 위한 회원가입 엔티티 및 도메인, 테이블, 컨트롤러 다 구현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회원 정보를 위한 엔티티로는 유저네임, 패스워드, 이메일이 필요하고 처음으로 질문, 퀘스천이나 앤서 도메인이 아니라 유저 도메인을 하기 때문에 패키지로 유저를 만듭니다. 유저 패키지를 만듭니다. 그럼 유저 패키지 안에 사이트 유저 엔티티라는 것을 만들어서 아이디 값은 롱으로 설정을 해두고 유저네임이나 이메일 같은 경우는 컬럼 유니크 true로 해서 중복값이 저장될 수 없음을 적용해두고 패스워드도 스트링으로 받아 놓았습니다. 이렇게 엔티티를 정의해 놓으면 H2 콘솔에 들어가서 사이트 유저 테이블을 확인하면 아이디, 이메일, 패스워드, 유저네임이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니크로 설정한 속성들은 UK로 시작하는 인덱스를 볼 수 있고 유저 레포지터리와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 먼저 유저 레포지터리를 만들어서 근데 사이트 유저의 프라임 키 값이 롱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JPA 레포지터리는 사이트 유저와 롱으로 작성이 됩니다. 유저 서비스로 넘어가게 되면 유저 레포지터리를 사용하여 유저 데이터를 생성하는 크리에이트 메서드를 추가를 하고 근데 이때 비밀번호는 암호화를 사용하여 저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bcrypt 패스워드 엔코더 클래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bcrypt 해싱 함수라는 것은 비밀번호가 숫자나 글자가 아닌 암호화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 작성을 하는 거에 이렇게 다 작성하는 것보다 시큐리티 컨피그에서 bin을 사용하여 그 패스워드 엔코더를 작성시켜 놓습니다. 그러면 유저 서비스로 돌아와 객체를 생성하지 않고 bin에 작성된 객체를 받아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해 놓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유저 패스워드가 이제 엔코더를 받아와서 암호화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폼으로 넘어가게 되면 유저 네임과 패스워드 1, 패스워드 2는 비밀번호 확인을 위한 것이고 이메일까지 하는데
유저네임 같은 경우는 최소 3에서 25 안으로 쓸 수가 있고, 만약에 작성이 안 될 시에는 사용자 아이디는 필수 항목이라는 것이 뜨게 됩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도 비밀번호를 작성 안 할 시 비밀번호는 필수 항목이다라고 뜨게 되는 것을 넣어놓고, 비밀번호 확인 같은 경우에도 작성 틀릴 시 비밀번호 확인도 필수 항목이라고 뜹니다. 이메일에서도 이메일을 작성을 안 할 시 이메일 항목이고, 그리고 이메일이라는 애너테이션을 적용해서 이메일이란 게 형식이 일치할 수 있도록 검증하는 걸 넣어뒀습니다. 회원가입 컨트롤러를 오게 되면 유저 컨트롤러를 만들어서 서비스단을 받아오고, 사인업에서 회원가입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틀릴 시에는 회원가입이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회원가입이 됐을 때는 유저 이메일이나 패스워드나 유저가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원가입 페이지를 구현하기 위해선 템플릿에 사인업 폼이라는 HTML을 작성을 해서 처음 나오는 거 상단에는 회원가입, 그리고 그 아래에는 유저 폼 포스트 페이스 에러가 났을 시에 문제가 생기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사용자 아이디를 이제 작성, 비밀번호 작성, 비밀번호 확인 작성, 이메일 할 수 있고, 회원가입을 누르면 회원가입이 될 수 있는 템플릿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홈페이지 상단에는 로그인뿐만 아니라 회원가입도 뜰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것을 추가했고, 그렇게 되면 상단 바에는 로그인과 회원가입이 떠 있고, 회원가입 페이지에 들어가면 회원가입 페이지가 나타난 걸 볼 수 있고, 만약에 비밀번호가 두 개가 일치가 안 됐을, 비밀번호가 패스워드가 일치하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이 뜨고, 만약에 비밀번호가 두 개 다 같이 맞았을 시에는 회원가입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이 확인된 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H2 콘솔 페이지에서 사이트 유저를 셀렉트 해보면 이메일이랑 패스워드, 유저 네임이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복 회원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이미 가입한 아이디와 이메일, 비밀번호를 작성했을 때 오류가 뜨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것을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 유저 컨트롤러에 예외 처리로 하여 아이디가 같은 내용이 들어갔을 때는 이미 등록된 사용자입니다라는 것이 뜰 것이고, 예외 처리가 작동이 잘 됐을 때는 이미 등록된 사용자입니다라는 내용이 뜨는 문구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회원가입 다음 이제 로그인과 로그아웃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로그인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시큐리티 컴피그에서 먼저 로그인 URL을 등록하고, 그런 이후에는 이제 유저 컨트롤러 단으로 넘어와서 겜 매핑으로 로그인 화면을 넘어갈 수 있는
매핑을 합니다. 그리고 로그인 화면으로 넘어가는 로그인 화면을 보기 위해서 템플릿에 로그인 폼 HTML을 작성해서 만약에 로그인이 틀렸을 때는 사용자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 주시라는 것을 하나 만들고 아래에는 이제 사용자 아이디, 비밀번호 단, 로그인 버튼 단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로그인 화면은 이런 화면과 같이 볼 수 있고, 다음은 조회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유저 시큐리티 서비스를 만들고 필요한 유저 레포지터리와 유저 롤을 준비하면 됩니다. 유저 레포지터리에서 find by username 메서드를 사용해 유저 레포지터리에 추가하고 유저 롤로 들어가 관리자 권한까지 부여합니다. 유저 롤 같은 경우는 열거 자료형으로 작성을 했고, 어드민 관리자 같은 경우는 롤 어드민, 유저 같은 경우는 롤 유저라는 값을 가지도록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상수 자료형이기 때문에 셋업 값을 쓰지 않고 getter만 사용했습니다. 유저 시큐리티 서비스로 넘어가면 유저 시큐리티 서비스의 스프링 시큐리티가 제공하는 유저 디테일 서비스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야 되는데, 유저 디테일 서비스는 로드 유저 바이 유저 네임 메서드를 구현하도록 강제하는 인터페이스입니다. 로드 유저 바이 유저 네임 메서드는 비밀번호를 조회해서 리턴하는 메서드이고, 메서드를 사용자명으로 사이트 유저 객체를 조회하고, 만약 사용자명이 데이터가 없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찾을 수 없습니다 문구가 뜨는 오류가 작동이 되고, 만약에 사용자가 어드민인 경우에는 관리자 권한을 가질 수 있고, 그 외에는 다 유저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사용자명 비밀번호가 맞다면 유저 객체 생성하여 리턴을 하게 되는데, 유저 아이디랑 유저 비밀번호가 맞는지 확인하는 것을 리턴 값으로 넣어놨습니다. 시큐리티 컨피그에 유저 시큐리티 서비스를 등록을 해서 유저 시큐리티 서비스와 패스워드 엔코더가 자동으로 설정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네빗바에 로그인을 눌렀을 시에는 로그인 페이지로 갈 수 있는 로그인 링크를 추가해 넣었습니다. 만약에 유저 네임이 없을 경우, 유저 네임이나 패스워드가 잘못됐을 경우 사용자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달라는 문구가 뜨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용자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잘 들어가면 로그인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상단에 이제 로그인을 했어도 로그인으로 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것을 바꿔주기 위해서는
타임리프 속성을 사용하여 어, 로그인이 되지 않았을 경우 엘리멘트가 표시되게 하는 거와 로그인 된 경우 해당 엘리멘트가 표시되는 것을 넣어 로그인이 되지 않았을 때는 로그인이라는 표시가 뜨는 것을 넣어놓고 로그인을 했을 때에는 로그아웃이라는 표시가 뜰 수 있도록 내비게이션 바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로그아웃으로 바뀐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로그아웃이란 것을 구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로그아웃을 눌렀을 때에는 오류 페이지가 뜨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을 스프링 시큐리티에서 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스프링 시큐리티의 로그아웃과 이제 로그아웃이 잘 됐을 때 이제 적용이 될 수 있는 시큐리티 컨피그에 넣어 놓으면 이제 로그인 아웃을 눌렀을 때 로그아웃이 잘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에는 로그인 링크가 뜨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엔티티를 변경해 보겠습니다. 관리자 속성을 넣어놨기 때문에 답변 퀘스천 단과 앤서 단에도 관리자를 넣어놔야 되고 이것을 매니투 속성을 적용해 두었습니다. 여러 개의 질문이 한 명의 사용자에게 작성될 수 있는 매니투온 관계를 성립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확인하기 위해서는 H2 콘솔에 들어가면 답변단과 앤서단에 보면 관리자 아이디가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의 작성자를 저장하기 위해서 앤서 컨트롤러의 프린시펄을 사용하여 현재 로그인한 사용자의 사용자 아이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을 넣어두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유저 서비스 단에 가서 로그인을 했을 때 답변을 적었으면 유저 아이디가 적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안 됐을 때는 유저를 찾으라는 문구가 나올 겁니다. 이제 앤서 서비스 단에 와서 사이트 유저 관리자를 넣어놓고 그것을 불러오면 이제 답변을 작성했을 때 이제 작성자도 작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앤서 컨트롤러 단도 이제 수정을 해서 넣어두게 프린시퍼 겟 네임을 넣어두게 되면 이제 작성이 됐을 때 되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퀘스천 단 질문에도 마찬가지로 넣게 되면 이제 질문 글 쓴 위치에도 이제 제목 옆에 작성자가 넣을 수 있는 단을 다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답변 작성이나 답변 쓰는 제목 질문 또는 답변을 등록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류가 작성자가 널값이었을 때는 오류가 뜨는 걸 확인하게 되고 이것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퀘스천 컨트롤러 단에서 이 속성을 사용하여 로그인이 필요한 메서드를 의미하는 것을 넣어둘 수 있습니다. 각 이렇게 로그인이 필요한 메서드를 넣어두면
프리 애노테이션 동작할 수 있도록 시큐리티 컨피그도 수정을 해야 되는데 enable method security annotation을 true 값으로 설정해 놓으면 퀘스천 컨트롤러와 앤서 컨트롤러의 로그인 여부를 판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퀘스천 디테일 단으로 와서 로그인이 안 돼 있을 때는 내용을 로그인 상태가 아닐 때는 disable 속성을 적용하여 입력을 못하게 만들고 HTML에 작성해 놓으면 로그인을 했을 때는 작성이 되도록 하게 됩니다. 지금 화면과 같이 로그인이 안 돼 있을 때는 답변을 작성할 수 없게 막아 놓습니다. 다음으로 보는 화면이 글쓴이가 보기 위해서 HTML 단을 바꿔야 되는데 리스트 단에서 텍스트 번호 제목 작성 일시만 나오던 부분을 스타일로 넓이를 50%를 더 제목에는 50%로 주고 글쓴이라는 걸 넣어서 이제 상단에 글쓴이도 나올 수 있는 메뉴를 넣어 두게 되고, 그리고 아래 리스트 안에 클래스를 각자 넣어서 퀘스트 관리자가 넣을 값이 아닐 때 유저가 작성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로그인 상태에서 작성을 하게 되면 이제 제목 옆에 이제 글쓴이 아래 이제 작성자의 아이디가 적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 디테일 페이지로 넘어가서 아까와 같은 내용을 넣게 되면 상세 질문 페이지 옆에도 글쓴이가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답변 옆에도 글쓴이가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